마찬가지 삼성중공업이 가장 그중에서 못 올라왔어요. 많은 수주를 따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삼성중공업인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최근 글로벌 정세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지금 동계올림픽 폐막하자마자 긴장도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 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심각한 겁니다. 긴장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유가입니다. 물론 유가라는 건 하나의 변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정학 리스크는 이 유가에 있어서 분명히 강한 변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지금 뭐가 따라가죠? 탱커 수요 기대감입니다. 원유를 더 실어 나르고 비축하고 우회 운송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더 선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선 섹터를 봐야 되는 1차적인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더 붙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LNG 대규모 발주 사이클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 3단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LNG 운반선 큰장 선다라는 기사가 있고 또 미국의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도 11조 원 규모의 LNG선 30척 발주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토탈에너지도 있습니다. 다 LNG 선박을 발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LNG 대규모 발주 사이클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중동 프로젝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 발주 후보 물량들이 구체적으로 20척이면 20척, 30척이면 30척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엑소모빌 최대 11조 원 규모 30척 발주. 이런 식으로 20척에서 한 30척가량 검토 중에 있고요. 토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기업인데요. 17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이제 호주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척에서 최대 많으면 20척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그 숫자가 70척 안팎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한 100척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조선 3사의 LNG 연간 생산 능력, 그러니까 LNG 선박 연간 생산 능력은 약 70척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물량이 2, 3년에 걸쳐 수주 물량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크는 빠르게 잠기게 됩니다. 이 도크가 확보가 돼야지만 배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하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에나 인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2030년, 2031년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에너지 프로젝트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가 늦게 되면 사업 전체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자리부터 잡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두쫑쿠 기억하시죠? 한정 수량으로 나오니까 줄 서서 오픈런하고 못 사면 또 프리미엄 붙여서 가격까지 또 뛰고 원재료 가격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결국 핵심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다라는 거죠. 조선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몰리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역시나 오르고 있죠. 선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가 누가 가격을 정합니까? 바로 조선소들이 이제 가격을 정합니다. 두초쿠 사장님들이 두쫑쿠의 가격 자그마한 덩어리를 8,000원, 9,000원 이렇게 가격을 정했듯이 조선소들이 이제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냐면, 자, 기사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삼성중공업, JP모건 탱커선 예약, 고수익 기회 속 신중로 고개. 자, 여기서 투자은행이 왜 나오죠? 왜 나오는 건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투자은행들의 발주 참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은행이 왜 배를 발주하지? 이 배를 가지고 뭘 하게? 이들은 배를 단순 운송수단이 아니라 사이클에 있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발주해서 3년 뒤 업황이 더 좋아졌을 때 선사들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배를 팝니다. 한정판 상품을 미리 내가 사들였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팔듯이 그런 맥락이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듯이 용선이라고 해요. 용선 방식으로 한 3, 4년간 장기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그러다가 업황이 어느 정도 최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선사들한테 배를 다시 매각을 해서 이익을 붙여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엑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3년 뒤 시황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점검을 하고 갈게요. 또 하나, 최근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대법원 판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악재는 아니라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기사를 보시면 관세 불확실성에도 K조선은 안정권, 대형 선박 어차피 무관세였다. 낮은 미국 발주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여러 해외 기업들에게 선박을 인도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전체적인 큰 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서 발주를 하는 그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관세 이슈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 주요 종목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정액이 좀 큰 조선 ETF, 타이거 조선 탑10 보시게 되면 21선을 관통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LNG선 프로젝트 수주 소식 종종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21선에서 안착한 모습,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이 가장 그중에서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뒤에 밀려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수주 소식을 특히나 LNG 선박에 있어서만큼은 또 많은 수주를 따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삼성중공업인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1선에서 많이 못 올라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은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선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봤었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거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됐든 HD 현대중공업이 됐던 하나오션이 됐던 어차피 이 구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건 매한 가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잠깐 이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1선 위에서 차라리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설사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한다고 지금 삼성중공업 기준으로는 여기가 최근에 매물 소화가 이뤄졌던 가격인데 싸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8,000원 선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28,000원 부근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혹은 나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수량을 좀 확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현재가 정도 선에서 좀 일부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삼성중공업 26,000원 있죠? 주요 저점 라인 이 가격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시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손절선은 이 가격 정도로 27,000원 정도로 보여지네요. 61선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리스크가 불거졌고 이것은 유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LNG 대규모 발주 러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사를 통해서 같이 보셨고요. 2029년 오타가 났는데요. 인도슬롯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박의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잠잠히 있었던 투자은행까지 발주에 참여를 하고 있고 공급은 제한적인데 너도 나도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토크는 빠르게 잠기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주가 갑이 아닙니다. 조선소가 갑인 시장입니다. 이 가격 아니면 저희는 선박 건조 안 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은 사이클 초입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조선사들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제 세 가지가 될 텐데 방산 내러티브를 가진 한화오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런 유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경기 사이클 탄력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을 볼 것인가 나는 개별 종목을 이것도 저것도 고르지 못하겠다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설정액이 높은 조선 ETF를 골라서 방향성에 베팅을 할 것인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